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직만 한 6번 정도 했고 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봉 협상만 수십 번을 해봤거든요. 이 수많은 밀당 끝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한테 혹은 회사한테 제안을 할 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 한마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연봉을 되게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던 그런 치트키들을 오늘 영상에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자기 어필을 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2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부터 알려드려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재무적 사고를 발휘하는 거예요. 재무적 사고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해요. 회사에서 나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회사에 가져다 주고 있느냐, 이거를 곱하기 배수로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좀 작은 회사들은 이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대행사니까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정해져 있고 클라이언트마다 받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받는 급여와 이런 여러 가지들 비용들을 다 합했을 때 내가 회사에 갖다 주는 매출이랑 비교를 하면 몇 배 정도 되느냐. 만약 회사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배 정도가 회사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보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한 3배를 발생시키면 내가 회사에서 충분하게 그래도 밥값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뭐 사장이나 아니면 인사팀이나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연봉 올려줘라고 하거든요. 때를 쓰는 수준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효용성 있는 가치들을 갖다 주고 있는지를 좀 수치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연봉 협상을 던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재무적 사고를 했을 때 대표님이 이직할 때 연봉을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직원한테 연봉을 올려주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제가 한 6개월 만에 연봉을 한 20% 인상을 시켰었어요. 특히나 기자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느낌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봉 인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보다 선배들 성과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 선배들이 발생시키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감안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기자니까 조회수와 광고 수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발생하는 수익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대략 수치적으로 산출을 해놓고 제가 발생시키는 수익을 산출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발행하는 컨텐츠의 양과 뭐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한 2~3배 정도로 업무를 쳤었어요. 속도를 내고 효율을 높여서 그 결과로 이분들이 내는 그런 재무적인 성과들보다 제가 효용성을 훨씬 더 많이 회사에 갖다 줄 수 있게 됐고, 그 조건으로 연봉 협상 딜을 들어갔어요. 심지어 6개월 때는 연봉 협상을 하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회사는 1년에 한 번 하거나 통보를 받거나 이런 정도니까. 저는 제 상사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난 연봉 협상을 지금 하고 싶다 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했는데 그게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연봉을 바로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연봉 협상 기간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연봉 협상 기준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내가 반드시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효용성을 많이 내고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가면 그쪽에서도 안 받아들여줄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가져가면 좋아요.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유튜브에서도 배우고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나름 정리를 해요. 나름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딜을 칠 만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막 수치적으로도 정리를 해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에서 실제로 그걸 요청했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플러스로 그게 재무적 성과까지 이어지느냐, 이런 포인트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회사가 돈을 더 벌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회사의 자유인데 회사에서 그걸 굳이 받아들여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잘 가져오신 분들은 연봉을 올려주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어떤 친구는 본인이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켰어요.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람들보다 1.5배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를 1.5배를 더 낸 거죠. 그런 친구들은 저는 근무 연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당연히 그거에 맞춰 연봉 바로 인상해줍니다. 요즘에는 워낙 애들이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친구들이 본인이 일을 잘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무조건 나갈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잡고 싶으면 그만한 제안을 해줘야만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다른 회사의 합격 통지서와 연봉 제안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딜을 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날의 검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흔치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되게 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 제안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직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연봉 1억에 제안 받았는데 여기 회사 지금 6천이야. 근데 이 회사가 내가 마음에 들어. 연봉 말고는 다 괜찮아. 그러면 딜을 쳐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 1억 제안 받았는데 1억까지는 내가 안 바라고 8천까지만 올려줘.
알려줘. 내가 그냥 여기 계속 다닐게. 근데 이런 딜을 치는 게 왜 양날의 검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재무적 사고와 내가 회사에서 고생과인지를 고려한 다음에 이런 딜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에서 내가 재무적 사고를 봤을 때 유의미한 퍼포먼스랑 이런 매출 기여도가 높지 않은데 외부에서 스카웃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들이민다고 한들 이 회사 입장에서 아 그래? 잘 됐다 너 나가. 그럴 수도 있겠네. 연봉 제한을 다른 데서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관심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평과자일 때 그게 민감한 거죠. 얘 나가면 우리 매출 떨어질 텐데 붙잡고 싶은데 라는 것을 고려해서 제한을 받아주거나 말거나를 따지는 거지.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인데 스카웃 받았다고 이렇게 들이밀면 그냥 나가라고 하죠.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얘가 1억을 받았다고 이거 구라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 아 그러면 너무 축하한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연봉 테이블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연봉 인상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 안 하면 행동들도 있어요. 두 가지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걸 하면 앞에서 잘했던 것들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야근하면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만큼의 비용이 더 나가요. 야근 식대라도 더 들어갈 거고 포괄임금제가 아닌 곳들은 야근 수당도 나갈 거잖아요. 업무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야근을 많이 하고 몸을 갈아넣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오히려 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내가 회사에 돈을 더 썼는데 왜 돈을 더 안 주세요? 말이 안 되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봉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달라고 자체를 안 합니다. 비슷한 성과를 내는데 야근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같은 성과를 내는데 회사 측면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혹시 이렇게 본인 막 힘들게 일했다라는 어필을 했던 직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연봉 절대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제한이 들어왔다는 건 이 친구가 논리적인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매출이 너로 인해서 늘지 않았는데 비용만 너로 인해서 계속 늘어난다면 이거는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죠. 네, 그런 경우는 뭐 사실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일을 했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사의 재무적 성과랑 연결을 잘 시키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서포트하는 경영지원팀이나 행정팀이나 이런 팀들도 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출을 직접적으로 내진 않죠. 근데 회사에서 주어지는 태스크들이 있죠.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면 무조건 재무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매출을 내가 확 올리고 싶다면 그런 직군으로 옮겨가는 것도 첫 번째 일단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직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에 기여하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회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예시가 제일 정확한데 내가 촬영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영상미를 높였습니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거긴 하죠. 또 아시거든요. 고마워로 끝날 일인 거지 그냥. 저는 이거를 연봉 협상까지 끌고 가려면 좀 더 체계적인 제한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우리 회사 시스템을 봤을 때는 이 회사 내에서 마케팅적인 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상 미적으로 신경을 쓰거나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사실 영상 미적으로나 본인이 잘 나오는 모습을 좋아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비용을 더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퀄리티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고가로 세일즈를 하는 것도 클라이언트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 전체 세일즈 파워나 브랜딩 파워나 매출이나 전체적으로 다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올려줄 것 같죠? 포장하기 나름이. 그렇죠. 나를 포장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리 있는 제안으로 적절하게 포장이 된다면 안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나를 세일즈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나를 세일즈를 할 때 합리적인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감성에 호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무적 성과나 이런 회사의 구체적인 이득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연봉 담당자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so what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말했던 게 연봉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염두에 둬야 되는 세 가지랑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는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꼭 숙지하시고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피한다면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률이 지금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